우리가 행정소송까지 해서 마무리를 졌었고요. 기본 과정에서. 근데 이제 심화 과정부터는 행정쟁송부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본 과정을 들었던 분들은 행정쟁송에 대해서는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 두 번을 반복하게 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는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쟁송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행정작용으로 들어가다 보면 오히려 행정작용에서 배웠던 개념들이 절차적으로 더 이해가 용이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었던 거 있어요. 이제 부산대학교가 있었죠. 부산대학교에서 최근에 조모 씨에 대해서 뭐 했었죠? 자, 입학 취소 처분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디 가서 구제를 받을 것인가? 이 문제를 갖고 우리가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자, 우선 뭐 책을 볼 필요는 없고 이 내용을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가 지금 어디에 가서 시비를 걸고 어디에서 구제를 받을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이 사례를 들었다는 건 행정쟁송을 배우니까 당연히 사례를 들겠죠. 자, 그때 우리가 예로 들었던 게 뭐냐면 조모의 남자친구가 있어요. 자, 조모의 남자친구가 그러면 내가 얘랑 같이 사귀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불이익하게 당한 것에 대해서 내가 나서서 시비를 걸겠다. 이렇게 한다는 게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자, 이런 것이 우리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자, 우리는 이런 친구가 의전원을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수용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도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이게 안 되는 우리의 상식적인 느낌은 뭘까요? 얘네들이 안 되는 거는? 그렇죠. 당사자, 네가 당사자냐 이런 거예요.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거를 법적으로는 원고 적격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있구나 이걸 배웠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전국에 있는 모든 수많은 법원에서 우리가 행정법을 배우기 때문에 행정법원 가서 다투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들이 필요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시비를 걸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배워나가는 것이 바로 행정쟁송 파트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만약에 조모 씨가 제기를 한다. 그럴 경우에 법원에서는 처음부터 그러면 네 말이 맞는지, 네가 부정행위를 했는지 아니면 정당한 방법으로 학교에 들어왔는지를 한번 들여다볼까라고 해서 처음부터 본다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죠? 각각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 요건을 우리는 뭐라 그랬죠? 형식적 요건이라 그랬어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소송 요건이라고도 했어요. 자, 이러한 것들이 충족되어야지만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간다 그랬죠? 소장에 있는 2페이지에서 너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또는 틀리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본안을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본안을 들어가기 이전에 이렇게 검토해야 되는 내용들, 아까 예로 들었던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죠? 자, 네가 무슨 상관인데? 라는 느낌의 이러한 원고 적격부터 나머지 요건들을 배워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정소송의 일반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개략적으로 그러한 요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자, 조땡이라는 친구는 어때요? 당해 처분의 직접 당사자라는 것이죠. 그렇죠? 당해 처분의 직접 당사자는 그 처분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시비를 걸 수 있는 원고 적격이 당연히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조땡이라는 친구가 이 시비를 걸어서 그 법원에서 만약에 너의 말이 맞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소송을 통해서 싸우고자 하는 뭔가의 이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소의 이익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를 들어 보면 만약에 조땡이라는 친구가 이 대학에 의학 전문 대학원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만약에 이 대학에서는 25살까지만 입학 정년이 되어 있다.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는 와중에 이게 만약에 도가 됐다. 그런 경우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얘가 소송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거는 학교를 다시 들어가는 것인데 애초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소를 유지할 이유가 상실된 거죠. 판사가 이 판결문을 끝까지 써야 되는 이유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소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는 공무원의 사안의 경우에는 어땠어요? 그때까지의 월급 상당액, 그 다음에 연금 이런 걸 받을 수 있으니까 이익이 있죠. 근데 부산대 의전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년, 예를 들어서 입학 연령이 도가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뭐가 없는 거예요. 소를 유지할 이유가 없게 된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게 소의 이익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당사자로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피고 적격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소를 원하는 사람은 여기서는 누구예요? 이 처분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자 하는 사람이 원고 적격이 있는 거죠. 조땡이라는 친구가 뭐예요? 원고가 되는 거예요. 소를 원하는 사람. 그러면 소를 당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소를 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이 부산대학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산대학교 총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산대학교라는 것은 어때요? 부산대학교는 국립대예요? 사립대예요? 국립대예요. 그러면 부산대학교 총장이라는 행정기관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피고는 누구로 지정해야 돼요? 부산대학교 총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행정주체와 행정청, 기관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원래 부산대학교 총장이라는 기관에서 얘한테 처분을 내린 것이죠. 무슨 처분을 내렸어요? 대학에서 입학이 취소되는 처분을 내렸어요. 그러면 대학에 입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입학을 취소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의사예요? 국가의 의사죠. 원래는. 행정 주체인 국가에서 국립대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입학을 취소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는 뇌가 있나요? 아니면 뭐 팔다리가 있나요? 관념적인 거죠. 여러분 어벤져스에 보면 아이언맨이 있고 아이언맨을 움직이는 시스템은 뭐예요? 자비스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자비스라는 프로그램이 관념적으로 존재하고 그 관념이 투영돼서 아이언맨이라는 물질적이고 실체적인 존재가 나오는 거죠. 자기의 어떤 시스템에 있는 생각과 관념을 투영시킬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관을 통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행정주체의 의사가 전달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부산대학교 총장이라는 것은 행정주체예요? 행정기관이에요? 행정기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행정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운전면허증을 보면 거기 운전면허증에 하단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한테 운전면허라는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원래는 누가 주는 거예요? 국가가 주는 거죠. 근데 국가가 모든 자기의 의사와 어떠한 것을 투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각각의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관을 통해서 국가의 관념이 전달되는 거예요. 자, 지금 부산대학교에 입학을 취소한다라는 국가의 의사는 누굴 통해 실현된 거예요? 부산대학교 총장을 통해서 실현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처분청을 피고로 해서 하기로 행정소송법에서 정해놨던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제소기간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제소기간이라는 건 뭐예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소송이라는 것이 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 두고 있을까요? 행정작용이라는 것은 어때요? 막 빠르게 급변하고 그 영향력과 파급력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저 친구가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됨으로써 어떤 게 생길 것 같아요? 이제 하나의 TO가 생겨서 또 다른 친구가 들어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친구를 통해서 의사가 수급이 한 명이 안 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공공의 작용이라는 것은 어때요? 후행 행정행위로 이어지면서 파급력,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행정작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조속히 뭔가 확정되어야 될 필요성이 사적인 관계보다는 훨씬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그렇게 길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어때요? 우리가 배웠던 걸로는 뭐였어요? 처분이 안 날로부터 90일, 그 다음에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이라는 기간 내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정해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안 날로부터 90일은 불변 기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모르는 경우에는 뭘로 넘어가는 거예요? 1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또 우리가 1년도 봐준다 그랬어요. 이런 것이 바로 제소 기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처분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배웠던 이 처분이라는 개념 속에는 우리가 뭘 제일 많이 배웠었죠? 자, 운전 택시 기사가, 그렇죠? 어땠어요?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면 120만 원의 과징금을 받는 조례가 있었는데 나는 유일한 낙이 택시에서 담배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례 자체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있느냐, 이 문제로 우리가 접근했었어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왜? 처분이라는 것은 특징이 어땠어요? 행정청에 의해서 구체적 사실을 전제로 법의 집행을 통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의 요건 사실에 충족되지 않으면 처분성이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당의 이 내용은 과연 처분이냐? 우선 여기 처분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처분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사실 행정법 이외의 생활관계에서도 처분이라는 표현이 쓰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처분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행정소송법에서 공부하는 처분성하고는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학 취소라는 것이 우리의 처분이라는 행정쟁송법상의 개념에 그대로 부합되는지를 한번 보죠. 자, 어때요? 자, 행정청. 부산대학교 총장이, 그렇죠? 구체적 사실을 전제로, 어떤 구체적 사실이었어요? 조땡이라는 친구가 몇 월, 몇 시, 그렇죠? 언제, 어디서, 어떠한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미나에 참석한 것으로 가장하여, 그렇죠? 입학 합격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구체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걸 전제로 해서 법 집행을 하는 거죠. 어떤 법 집행일까요? 자, 부산대학교 의전원에 입학시키기 위한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법의 집행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공권력 행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거라 그랬어요. 어떻게 내려요? 너 이제 더 이상 다니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너 다닐래? 안 다닐 얘기 아니잖아요. 일방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처분성이 인정? 당연히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처분이라는 개념을 볼 때에 국가가 어떠한 개인에 대해서 그 직접 상대방한테 작용하는 것, 그거 자체는 항상 어때요? 처분성이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국가가 개인한테 하는 작용의 대부분은 어때요? 다 그렇죠. 구체적 사실을 전제로 법의 집행을 통해서 공권력에 행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헌법상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는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그 처분의 당사자에게는 처분성은 당연히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처분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문제가 됐던 거는 뭐예요? 제3자의 경우에는 어떠냐 이러는 거예요. 제3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뭐로 들었어요? 자, 과천청사가 있고
그 주변에서 음식점을 하던 사람들은 과연 얘네들이 받는 이익이라는 것이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반사적 이익이라 그랬어요.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사적 이익의 경우에는 원고 처분성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법률상 이익인 경우에는 또 처분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자의 경우에가 우리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처분성이. 그렇죠? 자, 우리가 그거를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전치주의라는 요건이 있었어요. 전치주의는 뭐였죠, 여러분? 자,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행정청 내에서 한번 거르는 과정이 있다 그랬어요. 필터링 과정. 그렇죠? 예를 들면 봐요. 자, 둘리가 있어요. 둘리가 있으면 둘리를 키우는 사람이 누구죠? 고길동이잖아요. 기억나요, 여러분? 자, 둘리가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얘를 피고로 해가지고, 그렇죠? 얘가 한 작용을 통해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가려면 어떻게 들어요? 돈도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죠. 요건도 충족해야 돼요.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얘하고 같은 집에 산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뭔가 이렇게 내 얘기를 들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물론 고길동이 얘기를 들어주면 어때요? 지 돈이 나가죠. 팔은 안으로 굽어서 둘리 말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높지만 어때요? 얘를 통해서 한번 걸릴 수 있는 과정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행정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심판이라는 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법원으로 가게끔 이렇게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해놨더니 어떤 거예요? 고길동이 내 얘기는 안 듣고 둘리 얘기만 듣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차라리 빨리 법원 가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싶은데 고길동이라는 애를 거치도록 하니까 어때요? 내가 더 손해보더라. 그래서 임의적 심판 전치주의로 바꾼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임의적 심판 전치주의를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운전면허와 관련된 것, 조세와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은 어때요? 1년에 수십만 건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거를 고길동이 필터링하지 않고 법원으로 다 던지면 행정법원 판사들이 다 죽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행정심판, 고길동을 거치도록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예외적인 필요적 전치주의였어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거를 거쳐야지만 우리가 전치주의라는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관할이라는 게 있었어요. 관할은 뭐예요? 전국에 있는 수십 개의 법원 중에 과연 우리는 어느 법원에서 이 사건을 시비를 걸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부산대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곳, 조땡이라는 친구가 만약에 서초동에 산다 그랬을 때는 우리는 부산에서 걸어야 돼요? 아니면 서울에서 걸어야 돼요? 자, 우리는 부산대학교 총장이 피고죠. 피고의 소재지로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건 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행정청의 편의를 좀 더 봐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다 피고의 소재지로 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자, 피고의 소재지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예외적 사유들을 배워나갔죠. 자, 그래서 이러한 7가지의 요건이 다 충족이 됐어요.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요? 2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러면 누구의 얘기가 맞는지 부산대학교 총장과 그 다음에 조땡 둘 중에 누가 거짓말하는지 이걸 들여다보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본안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중에서 만약에 하나라도 흠결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각하라는 걸 해준다. 각하라는 판결을 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찍 퇴근하니까 판사가 뭐 해야 돼요? 직권으로 열심히 찾아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슨 요소예요? 직권, 무슨 요소? 직권으로 봐야 되는 요소예요. 그렇죠. 직권심사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는 요게 각하라 그랬어요. 자,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때요? 부산대학교 총장이 지금 피고가 돼서 당해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부산대학교
총장실에 있는 공무원이 나와서 소송을 수행할 수도 있고 외주를 줘서 변호사가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최상의 시나리오는 뭐예요? 각하를 이끌어내는 거죠. 당해 소송의 길을 확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7가지의 요건을 판사가 보았을 때 하나라도 흠결이 된다 그러면 뭐다? 각하 판결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제 본안까지 들어갔어요. 본안까지 들어가서 자, 원고와 피고가 있죠. 근데 원고가 하는 말이 맞고 피고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원고의 주장이 맞고 피고가 틀린 경우에는 원고가 원해서 제기한 소송이 누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원고가 이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원고의 이 소송과 관련된 청구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인용 판결이라 그랬어요. 자, 인용 판결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해 처분은 위법한 거예요? 적법한 거예요? 위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피고의 말이 맞았어요. 부산대학교 총장의 말이 맞았어. 얘가 진짜 뭐 한 거예요? 부정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고의 말이 맞는 거니까 소를 제기한 원고의 그러한 주장을 뭐 시키는 거예요? 기각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해 처분은 뭐 하다는 거예요? 적법하다는 거에 대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기판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기판력이 뭐라 그랬어요? 이미 판결을 통해서 형성된 내용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인용 판결과 기각 판결 이렇게 해서 이게 본안, 그 다음에 요것은 본안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왜 전부 다예요. 근데 우리가 각각에 있는 소송 요건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세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는 거죠. 자, 278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78페이지의 개념을 보면 자, 행정소송법 제4조에 처음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취소소송이라 함은 자, 뭐예요? 여기서도 지금 조땡이라는 친구는 뭘 원하는 거예요? 입학 취소 처분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취소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 근데 변경이라는 것은 행정쟁송에서는 적극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판사의 소극적인 성격에 비추어서 맞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소극적 변경만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어요. 자, 취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취소가 되면 당해 판결을 통해서 취소가 되면 처음부터 입학 취소 처분이 나왔던 그 당시로 돌아가서 우리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는 친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러한 권리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것이 취소소송인 거예요. 그래서 형성소송인 거예요. 그렇죠? 자, 소송물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당해 처분이 기각 판결을 받으면 당해 처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적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를 제기하고 판결이 있어서 판결이 형성된 그 내용, 그 자체를 우리는 관념적으로 소송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요걸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또 어디에서 한번 언급했었죠? 자,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에서도 한번 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그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뭐였어요? 처음에는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 때문에 원래는 얘한테 처분을 했다가 질 것 같으니까 그때 뭘로 바꾼 거예요? 너 의사면허 대여해줬잖아. 이걸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를 추가시킬 때에는 당해 이 친구의 절차적 기본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걸 한번 배웠었죠? 그 개념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관할이라는 첫 번째 요건을 보면 어때요? 관할. 전국에 있는 수십 개의 법원 중에 과연 우리는 어느 법원에다가 이 소송을 제기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 행정소송법 제9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원고가 아니라 피고, 즉 부산대학교 총장이 소재하고 있는 법원으로 제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피고,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죠? 부산대학교 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니까 어디가 되겠어요? 부산 법원 행정부가 되겠죠. 그렇죠?
자,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당하는 이거는 어떻게 배웠어요? 자, 1호에는 어떻게 돼 있죠? 중앙행정기관의 장,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 이런 경우는 어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떠한 처분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린 처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니까 어디예요? 서울 행정법원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항을 보죠. 2항에는 어떻게 돼 있죠? 3항에는 어떻게 돼 있죠?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어느 누군가 A라는 사람이 토지를 수용을 당했네요. 자, 근데 이 땅이 어디에 있냐면 수원에 있는 땅이 수용을 당했어요. 자, 근데 이 수용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걸고자 하는 거예요. 수용이라고 하지 말고, 자, A라는 애인데 여기가 수원 소재지에 어떤 토지에 대해서 자, 누구에 의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한 처분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건 수원이라는 지역이 있고 A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얘는 부산에 살고 있어요. 자, 수원에 있는 땅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해서 어떠한 처분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내용을 통해서 이 소는 부산에 있는 A는 어디에다가 우선 제기를 해야 돼요? 국토교통부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과천에서 세종으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세종을 관할하는 지역의 법원에서 제기를 해야 돼요. 우리 이거는 어디냐면 대전지방법원이란 말이에요. 대전지방법원 본원 행정부의 행정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까 피고의 소재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 2항 뭐라고 돼 있죠? 자, 2항에 보면 3항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자,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특정한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원 지방법원 어디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행정부에다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또 보세요. 자, 구조 제2항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당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행정기관의 장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러니까 어디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서울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각각의 관할에 관련되는 법조문의 조항을 보니까 이러한 당해 케이스의 경우에는 어디에 제기할 수 있어요? 처음 우리가 구조 1항에 의해서는 어디에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조 1항. 그렇죠. 대전지방법원 행정부에서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2항에 의할 때는 어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서울 행정법원에서 할 수 있죠. 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니까 대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니까 서울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구조 3항에 의해서는 어디에도 제기할 수 있어요? 수원 지방법원 행정부에도 제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다 가능해요? 아니면 어떤 하나에만 딱 해야 돼요? 다 가능한 거예요.
자, 땅이 있는 곳에 있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땅과 관련된 처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감정도 나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을 나갈 수 있는 법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법원에서 해야 그 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더 편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법조항 자체, 관할을 통과하는 법조항 자체의 특징을 보니까 어때요? 국가가 소송을 수행하는 데 편의를 제공해 줬어요? 아니면 원고가 소송을 수행하는 데 편의를 제공해 줬어요? 국가가. 그렇죠. 행정청이 어때요? 소송 수행을 함에 있어서의 편리성을 더 제공해 준 거죠. 그래서 1, 2, 3.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호 배타적이에요? 아니면 상호 다 가능해요? 상호 다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이 상호 다 가능하다는 표현을 좀 있어 보이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속관할이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임의관할이라고 할 것 같아요? 임의관할이 맞는 거예요. 임의관할. 알겠죠? 서로 어떤 거예요? 어떤 것이든 임의적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국어적이잖아요. 그렇죠? 국어요. 임의관할. 옵션이라는 얘기예요. 임의. 자, 영어로 우리가 배우면 뭐 어떻게 돼요? 임의적인. 옵셔널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의무적인 것은 obligatory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obligation에 있는 거. 그래서 또 영어를 하네. 자, 그래서 이미 관할이다라는 거. 이 세 가지가 상호 어떻게 될 수 있다? 상호 다 임의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어떻게 돼 있어요? 하여야 한다 X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토지 관할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제 관할은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로는 완전하게 이해를 하고 내가 이 소송을 어디에서 제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